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인사 관리에서 인사 이동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은요, 인사 이동 관리가 이게 따로 챕터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있냐면 챕터 9장에 경력 개발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경력 개발이 있는지는 나중에 저희가 경력 개발 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인사 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경력 개발 안에 있는 인사 이동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 판사 한 판 통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요. 오른쪽에 지금 판사 한 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작게 보일 텐데 제가 약간 비주얼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작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제가 조금 이따 확대해 드릴 테니까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어떤 걸 볼 거냐면요. 요걸 볼 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인사이동이라는 건 뭡니까? 인사이동을 자, 직무의 난이도와 사람의 난이도가 있는데요. 서열이 있는데 이때 직무가 사람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럼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없으면 지난 시간에 했던 뭐 하는 겁니까? 모집 선발하죠. 그런데 이 직무를 담당할 사람이 우리 회사 내부에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와서 이 직무에 적합하게 배치하면 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인사 이동인 거죠. 그렇죠. 우리 회사에서 흔히 말하는 인사 이동이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때 인사 이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자, 내가 현재 위치가 여기에 있다면 인사이동을 하는데 나의 현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 이걸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강등이라고 합니다. 강등. 그 다음. 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 나의 위치와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전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는 총 세 가지를 공부할 건데, 뭘 공부할 거냐? 승진, 전환, 강등. 요 세 가지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등은 우리 시험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 이거 강등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강등은 엄밀히 말하면 인사이동이 아니라 이건 뭡니까? 일종의 징계예요. 이거는 잘못했을 때 하는 징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사이동에서 따로 배우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축약을 해보면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거는 승진과 그리고 전환에 대해서 정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근규 교수님 책에서도요, 이 승진과 전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승진과 전환을 중심으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승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교수님 책은 전환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 개발 안에 제가 전환을 넣어놨거든요. 이 박근 교수님 책 자체가 전환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력 개발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경력 개발 안쪽에 보시면요. 경력 개발 안쪽에 보시면 이 전환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전환 배치. 자, 여러분들, 전환 배치라는 건 뭐냐면요. 오른쪽 보세요. 한사 번 보시면 현재 내 위치가 여기에 있으면 그 위치에 있는 것에서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전환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환이라는 것은요. 자, 제가 왜 승진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승진을 배우고 나면 전환은 좀 쉬워요. 그럼 저기서 잠깐 승진이 뭔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승진이라는 것은요. 그냥 무턱대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더 높은 자리, 쉽게 말해서 더 나은 직무라는 게 뭔지가 먼저 정의가 돼야 되는데요. 더 나은 직무라는 거는요. 바로 책임, 그다음 권한, 그다음 보상이 증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회사에서 흔히 승진이라고 하는 거 보면요. 이 세 가지가 보통 올라가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내가 팀 1이었다가 팀장으로 승진을 해요. 그럼 여러분 팀장이 되면 일단 첫 번째 팀장으로서 권한이 어떻습니까? 팀원일 때보다 더 커지죠. 두 번째 아무래도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뭐도 따릅니까? 책임감도 더 크게 따르겠죠. 그리고 당연히 팀원일 때보다 팀장으로 승진하면 뭐도 더 많이 줍니까? 그렇죠. 돈도 더 많이 주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이라고 하는데 더 나은 직무의 정의를 뭐로 하냐면 그게 바로 책임, 권한, 보상의 증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전환은 뭐냐? 전환은 이 직무가 책임, 권한, 보상이 거의 변화가 없는 직무로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직무로 이동을 하는데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책임과 권한과 보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전환은요, 바로 내가 현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인사 이동은 맞는데, 이동 자체가 수평적인 형태로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책임 권한 보상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인사 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전환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환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조금 제가 좀 키워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환이 여러분 전환 배치, 전환 줄여서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자, 전환 배치라는 거, 전환 배치가 뭐냐? 전환 배치는 자기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비슷한 위치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수평적 이동이라고 합니다. 이걸 수평적 이동이라고 그래요. 수평적 이동.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요. 수평적인 이동은, 즉 전환은 새로 맡을 직무가 기존의 직무와 비교해 볼 때 책임, 권한, 그리고 보상 측면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를 전환, 배치 혹은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전환을 할 때 우리는 갖춰야 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원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적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재 육성을 할 수 있게끔 전환시켜 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균형주의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뭔지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적합성이라는 건요. 적재, 적소, 그다음 적시 배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적재, 적소는 배웠잖아. 그치? 뭡니까? 적재, 적합한 인재를, 적소, 적합한 장소, 즉 일에다가 배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전환을 할 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요. 적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적기에, 적합한 시기에 그 사람을 잘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적합성이 중요하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합성이라는 게 뭐다? 적재, 적소, 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뭐 있냐면요. 전환을 할 때는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전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굳이 그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일로 보내는 이유는요, 이 사람이 다양한 일을 경험을 하게 해서 이 사람이 조금 더 회사를 거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슷한 위치의 다른 부서로 혹은 다른 팀으로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그래서 사실은 경력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 개발이라는 게 자신의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전환을 하게 되면 내가 다양한 직무를 경험을 할 수 있으면서 나의 커리어를 뭐 할 수 있습니까? 개발시킬 수 있죠. 그래서 경력 개발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환을 할 때는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주의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환을 할 때는 균형주의를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균형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죠. 전환을 할 때, 물론 그 사람을 인재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옮겨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사 전반적인 상황에서 고려해서 회사의 모든 것들이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이동을 시켜야 되지, 그 사람만을 위해서 무작정 이동을 시켜서 회사의 균형이 깨지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균형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보면요. 균형주의가 조직 전체의 종업원 상황을 고려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환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좀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전환까지 했고요. 전환의 원칙까지 설명을 좀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봐야 될 거는 뭐냐? 전환을 하는 방법입니다. 전환 배치 유형인데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 및 판매 변화에 대한 전환 배치, 순환 근무, 교대 근무, 교정적 전환 배치입니다. 여러분, 순환 근무는 그냥 말 그대로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거죠. A 일하다가 B로 가고, B 하다가 C로 가고, C 하다 또 A로 가고, 이렇게 로테이션 도는 걸 뭐라고 합니까? 순환 근무라고 하죠. 교대 근무는 여러분 잘 알죠? 우리나라의 가장 일반적인 교대 근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 간호사 분들, 그리고 경찰 분들, 또 소방직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교대 근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무 시간이 바뀌는 형태, 그런 걸 교대 근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체크하고 싶은 거는 1번과 4번인데요. 뭐 1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기 4번이 좀 중요한데 교정적 전환 배치라는 걸 여러분들은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1번의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전환 배치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들어봐요. 여러분들 생산 및 판매 변화에 의한 전환 배치는 뭐냐? 이건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여러분들 에어컨 만드는 회사는 언제 가장 바쁠까요? 당연히 여름에 바쁘겠죠. 그러면 여름에는 에어컨 부서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가 동시에 뭐도 만들고 있냐면요. 겨울에 히터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름에는 에어컨 만드는 부서의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히터 만드는 부서의 사람들은 뭘까요? 남아 돌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 히터 만드는 부서의 사람을 뽑아, 이 사람들을 어디로 전환시키는 겁니까? 에어컨 부서로 전환시키는 거죠. 그러다 계절이 흘러서 겨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다시 에어컨 부서에서, 그렇죠. 히터 만드는 부서로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산 및 판매 변화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교정적 전환 배치입니다. 이런 말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건데,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봐. 교정적 전환 배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직장 내 따돌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 내에서 어떤 사람이 따돌림을 하잖아. 그치? 뭐 따돌림을 하거나 집단 괴롭힘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사실 학교에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 우리 학교에서 학폭 같은 게 일어나거나 혹은 집단 따돌림이 굉장히 심하면 그러면 그 두 친구를 같은 학교 내에 두면 안 되니까 가해 학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다른 학교로 보내버리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교정적 전환 배치라고 합니다. 회사 내에서도 우리가 회사 내에서도 사실 집단 따돌림 혹은 집단 괴롭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군데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 가해자를 다른 부서나 다른 어떤 그 브랜치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교정적 전환 배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적 전환 배치는 이 전환의 한 형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환의 배치 유형까지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정말 중요한 승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전환과 승진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승진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승진의 중요성부터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 승진은 왜 중요합니까? 자, 일단 한번 볼까? 승진이 뭔지 한번 봅시다. 승진이란 뭡니까? 기업 내 개인이 현재 수행하는 것보다 여기 중요한 말이네요. 더 나은 직무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더 나은 직무, 더 나은 직무가 뭐냐? 그건 바로 직무의 내용의 변화인데 과거보다 권한과 책임의 크기가 증가되거나 뭡니까? 보상이 증가되는 것을 더 나은 직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승진은 할 때, 자, 여러분들 당연히 승진을 할 때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승진을 할 때는요, 기준이 필요한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승진의 기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연공. 두 번째가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연공이 뭡니까? 경력이죠, 경력.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한테 뭘 해주는 거죠?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다닌 사람을 먼저 승진시키고 갓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승진시키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연공주의라고 그래요. 승진에 있어서 연공 기준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능력주의는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높은 사람을 먼저 승진시키고 능력이 낮은 사람을 나중에 승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바로 우리가 승진의 기준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드린 연공과 능력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련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보면요. 지금부터 연공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중심으로 좀 볼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첫 번째, 연공주의가 있죠? 연공주의. 연공은 뭡니까? 연공이 높은 사람을 우선 승진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연공주의가 나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이 가정 때문입니다. 기업 조직에서 개인의 숙련 내지 능력 신장은 연공에 정비례한다라는 가정이다. 여러분, 그 옆에 적을까? 이게 뭐냐면요. 숙련 상승설입니다. 숙련 상승설. 요게 숙련 상승설을 말해요. 숙련 상승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숙련 상승설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그 산업화 시대 때는요. 사실 지식이라는 걸 많이 안 썼잖아요. 주로 뭡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들 우리 육체적 노동이라는 건요. 사실 먼저 들어온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그 육체적인 노동의 경력을 쌓다 보면요. 일종의 거기서 숙달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갓 들어온 사람보다 능력이 어떨까요? 더 높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봉이 오래될수록 그 사람의 숙련도가 높아져서 당연히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나 퍼포먼스가 더 높다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연봉이 높은 사람을 실제로 그 성과랑 능력이 더 높기 때문에 숙련 상승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승진시켜도 된다라는 논리가 그게 바로 연공주의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과거에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왜? 기계가 거의 대체를 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거의 뭐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지금은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식이라는 건 먼저 들어온 사람이 숙련도가 오래됐다고 해서 더 좋은 능력을 보낸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공주의는 우리 한국에서도 과거에 굉장히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연공주의를 많이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없애진 않았어요. 줄이고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거기 우리 교재에도 보면 연공주의를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직까지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장유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연공에 따라서 사람을 먼저 승진시켜주면 그 사람의 체면도 서기 때문에 이런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 부분은 남겨두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앴다라고 말을 하면 그건 틀린 거고요. 어느 정도 줄이긴 했으나 지금 아직까지 그래도 활용은 하고 있다. 왜? 동양의 장유유서 문화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는 활용을 하고 있다. 다만 능력주의의 기준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능력주의는 뭐 당연히 능력이 높은 사람 먼저 승진시키고 능력이 낮은 사람 먼저 나중에 승진시키는 거죠. 이게 좀 더 합리적이고 이게 좀 더 바람직하죠. 그렇죠? 다만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능력이 좋은 친구를 먼저 승진시켰는데 그 친구 나이가 너무 어려. 그런데 능력이 되게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나중에 그 직급이 역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서양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서양은 뭐 전부 다 헤이잖아. 그쵸? 헤이, 헤이, 미스터 킴, 뭐 이러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장류 유선 문화가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질서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연공주의를 좀 어느 정도 활용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능력주의와 연공주의를 기준으로 승진을 시킨다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적절히 활용을 해서 이제 두 가지를 쓰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승진을 시키는 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합리성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과 공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성의 원칙이 방금 한 거예요. 뭡니까? 무엇을 공헌 내지 능력으로 간주할 것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했네요. 뭡니까? 연공과 능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연공과 능력. 그걸 합리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즉, 무엇을 공헌 내지 능력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을 승진시킬 것인가. 그게 바로 승진의 기준을 선정하는 것을 합리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적정성의 원칙이 있는데요. 승진은 적정하게 승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승진이 적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건데, 시간적 차원과 공간적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적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삼성에 다닐 때, 제가 그 주임에서, 그 가장 밑에 이제 쪼렙인 게 주임이거든요. 그 주임에서, 그 다음 이제 직급이 대리입니다. 그 삼성에서 주임에서 대리로 보통 승진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요. 4년이 평균적으로 걸려요. 그 다음, 대리에서 과장 올라갈 때도 보통 4년 정도 걸리고요. 과장에서 차장 올라갈 때는 한 5년에서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전임 선배들이 올라갔었던 나름의 그 평균 승진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 정도에 맞춰서 이 사람이 능력이 된다면, 그럼 그 정도 속도에 맞추어서 이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게 그게 뭐로 보는 거다? 적정하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적정성의 원칙 중에 시간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회사 내에서 각각의 평균적인 그 승진 속도에 맞추어서 내가 능력이 되면 나도 그 정도 속도에 맞춰서 승진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적정성의 원칙 중에 시간적 차원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간적 차원은 뭐냐면요. 우리 회사가 있잖아, 그치? 그다음에 이제 다른 회사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삼성증권이라며 다른 증권회사의 미래에셋이라는 증권이 있습니다. 그럼 미래에셋의 증권에서도 주임에서 대리 올라가는 시간이 있겠죠. 그럼 그 시간이 평균적으로 4년이라며 우리 회사에서도 주임에서 대리 올라갈 때 평균적으로 다른 회사랑 비교해서 우리도 한 4년 정도는 평균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뭡니까? 이 승진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적정 원칙 중에 뭐에 해당된다? 공간적 차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원은 우리 회사 내부에서 과거 선배들이 얼마만큼 승진을 했는지 그 연한을 보는 거라며 공간적 차원은 뭡니까? 우리 회사 밖에 있는 다른 회사와 비교를 하는 것을 말해요.
이해되시죠? 요게 바로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공정성의 원칙은 뭡니까? 당연히 승진을 줄 때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그 기회를 배분해야 됩니다. 그쵸? 그걸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공정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승진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승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승진의 원칙까지 봤으니까 이번에는 승진의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승진의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번 시간은 뭐 거의 끝나가네요. 뭐 크게 내용이 많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 승진의 유형 한번 봅시다. 승진의 유형에서 크게 우리 박경규 교수님 책은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아요. 근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직급 승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뭡니까? 이거죠. 주임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직급이 바뀌죠. 올라갈 때마다. 그래서 이걸 직급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런 직급 승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상위 공석이 특정 상위 직급의 특정 직무가 TO가 나야 됩니다. 그 자리가 비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승진은 생각보다 좀 경력 정체가 일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즉, 여러분들 봐봐. 내가 아무리 올라가고 싶어도 윗선에 사람이 자리가 안 비어. 그 대리 자리가 없어. TO가 없어. 그럼 내가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내가 시간을 한 4년 정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능력이 되는데 못 올라가며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시간적 차원의 적정성이 위배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급 승진입니다. 그 직급 승진은 명실상부 정말 명확한 승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진은 다 이 직급 승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급 승진의 가장 큰 문제가 상위 TO가 존재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계속 이제 TO가 없으면 내가 계속 승진을 못하면 되게 좌절감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좌절감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약간 대용치로 나오게 된 게 뭐냐? 그게 자격 승진입니다. 여러분 이 자격 승진은 뭐냐면요. 그 사람의 직급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 직급보다 그 사람의 능력에 따른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같은 직급이라고 해도 그 직급 안에 등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직급 안에서 능력이 낮으면 낮은 등급을 받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능력이 높으면 높은 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높은 등급을 받게 되면 같은 직급이라도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돈을 좀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직급이 바뀌지 않더라도 조금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격 승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격 승진이라고 하는데요. 자격 승진은 능력을 갖춘 사람을 승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직능 자격 제도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그림 한번 볼게요. 잘 봐. 사원에서 대리, 대리에서 과장,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이렇게 올라가는 걸 직급 승진이라 그래요. 그런데 자격 승진은 이 직급 승진에서 TO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럴 때 승진을 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을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여기 봐봐. 사원도 지금 같은 사원이 아니야. 여기 보면 사원도 요렇게 보면 사원은 1등급 사원과 2등급 사원과 3등급 사원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원으로 들어오면 제일 처음에 사원 1등급이 될 겁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뭔가 따라는 자격증을 따거나 혹은 어떤 시험을 통과를 하면 그럼 그 친구는 좀 더 능력 있는 친구로 봐서 사원 2등급으로 승진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직급은 사원이지만 뭐가 됩니까? 그렇죠. 등급이 올라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임금이 상승합니다. 그럼 우리가 임금이 상승하면 우리 배웠네. 승진이라는 게 뭡니까? 더 나은 직무인데 더 나은 직무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책임, 권한,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임금이 상승하면 더 나은 직무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의 승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자격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대용 승진이라는 게 있는데요. 대용 승진 한번 잠깐 설명해 볼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 그 대용 승진은 다른 말로 준승진, 건조승진이라고도 합니다. 왜 건조, 왜 준승진이라고 하냐? 이 대용 승진이라는 건요, 그 사람의 껍데기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형식이나, 껍데기만 형식만 바꾸고 그 안에 있는 알맹이는 전혀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삼성에 있을 때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금융 컨설팅 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금융 컨설팅 팀에 그 저희 그 헤드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담당자 분이요. 그 차지가 뭐 하셨던 분이냐면 그 이제 전체를 총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회사에서 직급이 부장입니다. 회사에서 인사 시스템 안에는 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명함에 보면요.
대외 명함, 그 명함의 직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 이사. 여러분, 근데 이사는 없습니다. 이 이사진이라는 게 있지. 이사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사라고 하면 임원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이사라고 명함을 회사에서 파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껍데기는 지금 대회로 나가면 뭐로 보입니까? 이사로 보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사람의 실질 알맹이는 여전히 뭐야? 부장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은 권한도, 책임과 권한도 부장의 책임과 권한을만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월급도 어디로 받을까? 부장 월급 받는 겁니다. 다만, 껍데기는 뭐야? 그죠? 임원이죠. 껍데기는 임원입니다. 그쵸? 그래서 껍데기는 임원으로 해주는 거야. 왜 이런 그 형태의 이런 행동을 하냐, 회사가. 그건 바로 이분이 아무래도 총괄 관리자다 보니까 밖에 영업을 하러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이 컨설팅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그쪽에 있는 대표랑 이야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저희 이제 총괄 이사님께서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거기서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컨설팅이나 영업을 하는 거죠. 세일즈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장이나 부장이 컨설팅 해주는 것보다 아무래도 임원이 컨설팅 해준다 그러면 약간 어떻습니까? 그렇죠. 신뢰가 더 가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예요. 주로 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형식의 승진을 많이 합니다. 껍데기만 바꿔주는 거. 그래서 보통 자기가 직급은 부장인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고객들에게 좀 더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자기 직함을 회사에서 이사나 뭐 상무나 이런 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당연히 말을 할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성증권의 누구누구 상무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껍데기만 그렇고 알맹이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껍데기만 그렇고 안에 속은 그대로잖아. 그치? 그러니까 건조, 건조. 되게 드라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껍데기만 바뀌고 속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만 승진한 거예요. 그래서 준승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승진에 준한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대용 승진은 했으나 직무의 내용이나 보상이 전혀 변화가 없고요. 이런 걸 왜 하냐? 결국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고요. 의외로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게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아 사람들은 주로 체면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쨌든 이런 대용 승진을 해주면 나름의 그래도 밖에서의 그 사람의 호칭은 이사고 임원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 체면이 좀 올라서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좋아하니까 회사에서는 종업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대용 승진 혹은 준승진, 건조 승진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좋죠. 뭐 돈 크게 안 들이고 그 사람 기분 좋게 만들고 더 일 열심히 해서 회사에 득이 되면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용 승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박경 교수님 책에서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경 교수님 책에서 승진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승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승진 기준이에요. 이 목차를 조금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구판에서는 바뀌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 승진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승진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력 평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사평가가 있고, 세 번째는 연수평정이 있습니다. 이때 쉬워요. 여러분들 방금 했네. 승진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뭡니까? 연공.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능력이었죠. 그쵸? 그래요. 그러면 경력 편정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 그렇죠. 연공입니다. 연공. 연공. 그 다음에 실제로 인사평가는 그 사람의 뭘 평가하는 거죠? 성과 혹은 능력을 평가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연수평정이라는 건 그 사람을 연수원에 데리고 와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그 사람의 성과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역시 뭐랑 관련된 겁니까? 그렇죠. 성과 혹은 능력이랑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인사평가와 연수평정은 능력평가고요. 능력평가. 경력평정은 연공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현재 요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인사 이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간단했죠, 오늘은. 그쵸? 그래서 인사 이동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책임과 권한과 보상이 더 증가된, 더 나은 직무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승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내가 현 있는 위치에서 다른 비슷한 쪽으로 이동하는 건 뭡니까? 그건 전환이라고 그러고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더 낮은 쪽으로 가는 건 뭡니까? 그거는, 그쵸, 강등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동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상 세 가지가 아닌 게 강등은 사실 잘 쓰지 않습니다. 그건 거의 징계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인사이동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인사이동에서 배우는 거는요. 바로 승진과 전환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승진과 전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정리하면 전부 내용은 다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 모집 선발 관리했고요. 인사 이동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직무의 난이도가 사람의 난이도보다 더 높으면 그러면 이제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그 사람을 교육 훈련시켜서 능력을 신장시켜서 이퀄이 되는 방법이 있죠. 그럼 다음 시간에 뭐 배울까요? 그렇죠. 교육 훈련 관리 배울 겁니다. 교육 훈련 관리는요. 크게 주제가 두 가지인데 교육훈련 관리 주제가 하나 있고요. 교육훈련 관리의 서브 주제인 경력 개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배운 경력 개발 파트에 이 승진과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챕터 9장을 그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교육훈련을 먼저 하고 그리고 이 교육훈련이 끝이 나면 바로 경력 개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